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뭐 색깔이 파란색 돼 있지만, 동그라미 한 번씩 또 쳐보고, 밑줄도 한번 그어보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복습을 여러 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것보다는 바로 문제 푸는 게 좀 더 점수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문제 바로 푼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은 총칙 일반 시험 방법과 배출가스 측정 분석 두 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정시험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1100 페이지 될 거야, 아마 뽑으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공부하고 시험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야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것들 제가 좀 찝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게 다 암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와 관련된 시험이 따로 있어요. 측정 분석서라고. 그리고 기사잖아, 기사.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비중을 좀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총칙 및 일반 시험 방법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보지 말고 한 두세 번 읽어보는, 또 필요하면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총칙상의 용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도의 개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개론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램 퍼 밀리리터, 그 다음에 뭐 100만 분율, 그 다음에 기체 농도는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때 세제곱미터가 표준 상태다. 그래서 STP 상태 세제곱미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M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M의 함수, 이거는 A는 actual이라고 해서 실측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 표시가 있다. 네, 온도 있죠. 온도가 몇 도가 어떤 온도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온도 0도씨, 상온 15에서 25, 실온 1에서 35.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입니다. 표준 온도는 0은 알고, 상온은 뭐냐면 에어컨, 냉난방기 있을 때 온도예요. 그 다음에 실온은 그거 없을 때야, 껐을 때. 그래서 그냥 추운 겨울에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간다거나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 히터 안 켰을 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수는 15도씨 이하,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100도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욕상 또는 수욕 중 가열한다라고 있는데, 얘는 100도씨에서 가열함을 뜻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증기욕을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요건데, 끓는 물이에요. 100도씨니까 물 속에다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탕한다, 수욕상 또는 수욕 중 가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시약은 특급 또는 1급 이거 쓴다. 그 다음에 약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0% 차이 이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울수 있어요. 20도씨 20방울 1ml, 요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과라고 있는데, KSM 16760이 거름종이 5종, 요걸로 걸러내는 걸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질에서 이제 부유물질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랑 또 달라요. 자, 다음 용기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릇. 밀폐 용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이에요, 물. 기밀 용기, 그렇죠? 다른 공기, 가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밀봉 용기, 그다음에 기체, 미생물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얘네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비싸겠어요? 밀봉 용기가 제일 비싸겠죠. 미생물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차광 용기는 뭐를? 광선을 못 들어가게 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써놓고 이 용기 어떤 거냐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실험실 저온은 어떤 거냐면 0.1mg까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실험실 저온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0.0001,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야지 0.1mg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정확히 단다라는 것도 0.1mg까지 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액체 성분 정확히 취한다. 홀 피펫, 불피 플라스크. 요걸 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거고요. 자,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강렬한다, 이 뜻은 뭐냐면 수분을 날려 보내가지고 더 가열시켜도 수분이 날아갈 게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람당 0.3mg 이하일 때를 얘기를 해요.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그러니까 1시간 더 건조했는데 차이가 0.3mg이 안 된다. 그럼 걔는 이제 항량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즉시는 30초 이내 이렇게 되겠고, 감압 또는 진공이라 되는데 이거는 15mm Hg 이하 이렇게 돼요. 이게 15mm H2O 요거 아닙니다. 요것만 가능한 거죠. 자, 바탕시험을 보정한다는 거는 뺀다를 얘기해요. 빼는 거. 뺀다. 그래서 뭐 분석을 했어요. 일단 100이 나왔네. 그러면은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증류수만 가지고 해요.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H는 이제 pH 측정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보정과 유량 보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도 보정은 여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량 보정은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곱하고 유량은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농도는 곱하고 유량은 나눈다. 그래서 S는 표준 상태의 농도고 A는 실측 상태의 농도예요. 산소 농도.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주는데 왜 하냐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염물질 농도가 떨어져서 측정이 돼요. 그러면은 산소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질의 농도가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희석된 개념이겠죠? 그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법령에 보면은 뭐 얼마 써있고 4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표준 산소 농도를 4로 해서 기준일 때의 농도로 환산해라, 그런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 배출가스 중 가스, 물상, 물질의 시료 채취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시료 채취 장치의 구성 및 특징이 되어 있어요. 채취관, 연결관, 채취부 이렇게 관계가 되겠고, 채취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어떤 특징들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배출가스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채취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이 안 일어나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써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물질을 할 때는 경질, 유리, 석영 이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채취를 해라. 그중에 특히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벤젠에 대한 126, 그럼 1, 2, 이걸 가지고 채취를 하는 써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있고, 얘는 1, 2, 3, 4, 5, 6, 7 다 되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그 다음에 얘는 질소산화 1, 2, 4, 5, 6,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1, 2, 6, 포르말데히드 1, 2, 6인데, 이거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되어 있는데, 요거에 6mm에서 25mm 정도의 것을 쓴다. 그리고 연결관 돼 있어. 연결관 250 이상에서는 이제 뭐 또 사용할 수 없다. 얘는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요게 이제 그 흡수병을 쓰는 경우에 채취관의 연결인데, 여기서 이제 석션 옆에 뒤에 펌프 있거든요. 쭉 빨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계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방콕 있어가지고 처음에 바이패스 해가지고 날려보냅니다. 얘는 흡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어떤 안정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날려보내고, 자, 준비가 다 되고 뒤에가 다 안정적이다 하면은 그때 이 콕을 돌려가지고 흡수액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와가지고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냐? 일단 유량이나 이런 것들 마노미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동일한 속도로 흡인을 해주는 조작이 좀 필요해요. 등속 흡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장치들이 연결이 다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뭐 있고 하는데, 그 바이패스는 말 그대로 바이패스 날려 보내는 거고, 걔는 그냥 흘려 보내는 거고, 치환시킨 용이고, 실제로 흡수액으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해서 얘는 이제 뭐 직각이 되도록 짧은 것이 좋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이 분석 방법과 흡수액이 있죠. 흡수액이 시험에 이제 또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자주 나오는 애들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공정시험 기준이 바뀌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가끔 이게 안 바뀌는 걸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면 NaOH 같은 경우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수산화 소듐이라는 말로 공정시험 기준에는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산화 소듐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그게 또 아닌 때가 또 있어요. 법이랑 공정시험 기준이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지 아무튼 우리가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애들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장치의 취급에서 보면은 습식 가스미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속을 구할 때
온도와 압력을 보정해서 표준 상태의 이 VS, 그러니까 이 가스미터의 흡입 양, 가스 양으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속도가 아니라 양으로, 부피로. 그래서 요 과정이 표준 상태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여기에 얘를 빼주는 건 뭐냐면 습식 가스미터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식이 필요하거든. 건가스량. 그래서 여기 이 포화 수증 기압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건식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양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가스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다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표준 상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시료 채취병을 취급할 때 이제 충분히 시료를 이제 이 치환을 좀 시켜줘야 되고요. 유량은 뭐 1에서 5리터 퍼 미닛인데, 이거는 시료마다 정해져 있는 흡입해야 되는 유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해서 우리가 채취를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